이번 시간에는 셀 서식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서식도 역시 여러분이 꼭 맞춰줘야 되는 문제예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글꼴 서식, 그리고 맞춤, 테두리 서식 지정하는 것, 그리고 사용자 지정 형식, 한자 변환, 이러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어요. 사용 방법 확실하게 익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보자고요. 자, 먼저 셀 서식은 그 문제에서 이렇게 지정하세요, 이렇게 지정하세요. 이 문제대로 풀어주면 돼요. 문제에서 제시한 글꼴, 맞춤 형식, 표시 형식 변경, 이름 지정하는 것, 그리고 한자 변환, 이 방법을 꼭꼭꼭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셀 서식 관련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물론 엑셀의 매뉴얼을 이용해도 되지만 좀 더 빠르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단축키, 여러분 키보드 째려보세요. 맨 왼쪽 밑에 컨트롤 키 있죠. 그리고 그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느낌표하고 1이 함께 찍혀있는 거 있죠. 예, 그게 바로 단축키예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1. 예, 그겁니다. 자, 그리고 학습 파일은 excel2 02.xlsm 파일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그러면 셀 서식에서 사용자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사용자 지정 형식을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용자 지정 형식을 먼저 정리하고 쉬운 문제를 풀면 좀 더 낫겠죠? 자, 사용자 지정 형식은 셀 서식은 일단 옷이라고 봐야 돼요. 옷. 예, 엑셀의 그냥 평범한 문서에 어떤 옷을 쫙 입혀서 더 그 문서가 돋보이게 할 것인가. 이게 서식이에요. 자, 그 중에서도 날짜 데이터에 대한 서식은요.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 서식 코드가 있어요. 즉, 날짜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서식이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어떠한 내용인지 좀 봐야겠죠. 되게 간단해요. 연도, 여러분 날짜는 연, 그 다음에 월, 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도는 영어로 뭐죠? year. year의 이니셜 year의 y를 이렇게 써요. 그래서 연도, 만약에 시험에서 연도를 2자리로 표시해달라. 그럼 y를 2개 찍으면 되는 거예요. 연도 4자리는요. y라는 요 문자 코드를 4개 찍으면 연도 4개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월은 month, 영어로 month. 이때 이니셜 m. 자, 얘는 되게 흥미롭습니다. 만약에 2월이다. 그러면 여기 1월이 나왔으면 1월로 할까요? 예, 1월이면은 1월, 만약에 2018년 1월이다. 그러면 이렇게 1, 이렇게 한 자리만 표시하려면 M을 하나만 찍으면 돼요. 그 다음에 01, 이렇게 2자리로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MM, 이렇게 찍으면 돼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달 이름, January의 JAN, 이렇게 표시하고 싶은데요. 그럼 M을 3개 찍으면 돼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1월달 영어로 풀네임 표시하고 싶어요. January 이렇게요. 그러려면 M을 4개 찍으면 되더라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월 다음에 뭐가 있어요? 1은 영어로 day, D-A-Y. day의 이니셜인 D, 첫 글자 D. 그래서 1월 1일이면 1 표시하겠다 그러면 D 하나. 그 다음에 1월 1일인데 1월 1일 이렇게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D 2개까지는 똑같아요, M하고. 그런데 갑자기 D 3개가 되면 영문 요일에 약자가 표시돼요. 예를 들어 1월 1일이 토요일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Saturday, SAT가 표시가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D가 4개면 Saturday 해서 요일 풀네임이 뜨는 거예요. 개념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YMD 요거 3개만 기억하면 어려움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한글 요일을 표시하려고 한다. 한글 요일은 A 3개와 A 4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이다. 그럼 월 이렇게만 표시하려면 A 3개, 월요일 이렇게 친절하게 써주려면 A 4개. 이해되죠? YMDA. 뭔지 모르겠어. 괜찮아요,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엑셀을 열겠습니다. 자, 엑셀2_02 XLSM 열면은 셀 서식 연습이 있어요. 연습, 요걸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날짜 나오죠? 자, 여러분이 이 날짜를 범위로 잡고, 자, B4에서 B7번지 셀의 날짜 형식을 뭘로 지정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범위 잡고 무조건, 여러분 여기 셀 서식과 관련해서는 여기 여러분 홈 탭에 보면 글꼴, 맞춤, 표시 형식 이렇게 있어요. 사실은 이 메뉴를 이용해도 되는데 이거보다는 컨트롤 1 이렇게 누르면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느낌표하고 1 함께 사는 곳 있죠? 그 키 누르란 얘기입니다. 누르면은 컨트롤 키와 1 누르면은 곧바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떠요. 예, 처음에는 조금 느려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이 커말이 엑셀 2010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2010 깔려있는 노트북을 찾다 보니 제 노트북 좀 오래된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 느려요. 이 점을 깊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뜰 겁니다. 여러분 뜨면은 그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이렇게 뜹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떠요. 그러면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사용자 지정 형식은 바로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얘도. 이제 눈에 들어오죠. YYMMDD. 연도 2자리, 월 2자리, D 2자리.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구나. 그죠? 자, 그럼 이걸 지워보겠습니다. 지운 다음에 연도 4자리 표시하려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한글로 연자 쓰고 싶은데요. 그럼 한글로 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을 2자리로 표시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3자리로 표시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February에 FEB가 뜬다고요. 이 보기를 보세요. 보기를. 이해되죠? 우린 2자리. 그 다음 한글로 월 써보자 이겁니다. 월. 그 다음에 1 뭐라고요? DD 한글로 1 이렇게 써보죠. 아이고 이런 1. 자, 썼어요. 이렇게. 어떻습니까? 나오네. 확인. 이게 사용자 지정 형식이에요. 날짜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막 눌러보세요. Y 2개 했다가 4개 했다가 M 2개 했다 3개 했다 4개 했다가 이렇게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 날짜는 이제 패스입니다. 이번에는 셀 서식 사용자 지정에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숫자예요. 숫자는 나올 게 뭐가 있죠? 무궁무진합니다. 이 숫자에서는요, 다른 많은 기호가 있지만 우리 시험에 나오는 달랑 2가지 샵과 제로에 대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샵도 숫자 한 자리를 표시하고 0도 숫자 한 자리를 표시해요. 똑같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샵은 유효하지 않은 자릿수를 표기 안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어떤 수량이, 어떤 제품이 하나도 입고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량이 안 들어왔다. 제로.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고된 데이터의 수량이 있으면 만약에 10이 입력됐으면 10개, 그 다음에 5개가 입력됐으면 5개 이렇게 서식을 표시하고 싶은데 그럼 0이면 뭡니까? 0개 이렇게 표시돼야 되죠. 그런데 샵은 그냥 0만 있으면 이거를 유효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0이면은 공백으로 표시를 해버리는 아주 나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진짜로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숫자를 표시할 때 항상 1의 자리 있죠. 예, 맨 마지막 자리 1의 자리는 습관적으로 0을 써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0은 이렇게 0만 나와 있는 숫자, 이런 것도 있는 그대로 자릿수를 표시해 줘요. 좀 어려운가요? 예를 좀 보여드리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제가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량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 뒤에다가 잔이라는 글자를 쓸 거예요. 100잔, 33잔, 23잔, 99잔, 95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범위를 잡아요. 슝슝슝. 그죠? 자, 여러분이 작업할 거 범위를 이렇게 잡고 컨트롤 1 누르면 자, 셀 서식 대화 상자 뜹니다. 사용자 지정은 어디 있다고요?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G 표준 나오죠? 이걸 지워요. 자, 지운 다음에 어떻게 쓰라고요? 여러분 수량은 자, 여러분 1000단위로 표시를 해보자 이겁니다. 1000단위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숫자 하나가 샵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샵 그 다음에 4개 1000이면 1, 10, 100, 1000 맞아요? 네, 4개.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자 1, 10, 100, 1000 이렇게 표시를 하고 세 자리마다 쉼표를 보통 찍지요. 네, 그래서 샵, 샵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하고 뒤에다가 여러분이 한글로 잔 이렇게 뒤에다 글자를 쓰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죠? 그랬더니 100잔이라고 나오네. 그죠?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이게 사용자 지정 형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23잔이 아니라 이날 하나도 안 나갔어요. 빵잔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0으로 바꿨습니다. 0, 엔터 꽝. 어때요? 그냥 잔이라는 글자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지? 샵이 그래요. 그러니까 샵은 0만 나오면 그걸 유효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범위를 잡고 컨트롤 1 맨 마지막 자리 여기가 1의 자리죠? 네, 이 자리를 0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개념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사용자 지정 형식이 나오면 이런 형식을 쓰면 된다고요. 자,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어때요? 빵잔이 그래서 나오는구나. 바로 이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만약에 여기 세 자리 단위마다 쉼표 적용하세요. 자, 뒤에 4번지부터 뒤에 7번지, F4번지부터 F7번지까지를 세 자리마다 쉼표 구분기호 사용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범위를 잡아요. 그리고 컨트롤 키 보이세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F4에서 F7 범위를 잡으면 됩니다. 이해되죠? 자, 시험에 이렇게 범위 잡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D4에서 D7 컨트롤 키 누르고 F4에서 F7 이렇게 비연속적인 셀 범위를 잡을 때는 컨트롤 키를 이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잡고 여러분 쉼표 찍으라고 하죠. 이럴 때는 여러분 눈에 이게 빨리 들어오면 이거 눌러도 돼요. 그리고 싫어. 그러면 컨트롤 키 1 눌러서 표시 형식의 숫자에 가보면 1000단위 구분기호 사용 요거 체크하면 돼요. 이거 눌러도 되고. 이해되죠? 확인 보세요.
깔끔하죠? 예, 이렇게 여러분이 작업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게 사용자 지정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시험에 몇 개 또는 나이, 몇 살, 몇 세 이런 말이 나오면 사용자 지정 형식에 샵, 샵샵 제로 그리고 세, 개 이런 글자를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가능한가요, 여러분? 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한자 같은 거 바꿀 때는요. 여기 매출이란 글자 보이죠, 여러분? 요 두 글자만 한자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수식 입력줄을 이용하세요. 그래서 매출을 만약에 한자로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요 매출 요걸 범위로 잡은 다음에 한자 키 보이죠? 이렇게 한자 키를 눌러주면 매출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변환 이렇게 누르고 한 번 더 엔터 꽝 이렇게 한자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어려움 없으시죠? 예, 요 정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지요. 자, 갑시다, 여러분. 자, 일단 보시면 셀 서식 작업 예제 이런 스타일로 시험에 나와요. 자, 1번 문제부터 도전 가능할까요? 자, A의 2번지부터 H의 2번지 바로 이 범위예요. 범위가 어딘지 잡아야 돼요. 이 영역은 셀 병합후 가운데 맞춤 처리하고 글꼴은 도듬체, 크기는 16, 글꼴 스타일 굵은 기울인 꼴로 지정하세요. 이렇게 풀라고 나와요. 그러면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시간은 금이에요. 자, 여기 여러분 A2에서 H2 셀 서식 시트예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A2에서 H2까지 범위를 잡아요. 슝 이렇게 잡으면 NG A2에서 H2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네, 셀 병합 후 가운데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눌러도 되고 셀 서식 대화 상자로 들어가도 되겠죠? 자, 셀 서식 대화 상자로 좀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 상자에 보시면은 시험에 맞춤, 가운데 맞춤하세요. 또는 뭡니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균등 분할하세요.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다 여기로 들어오는 게 더 빨라요. 자, 그럼 맞춤에서 보면은 그리고 시험에 셀에 맞춤하세요. 텍스트 줄바꿈하세요. 이런 보도 듣도 못한 문제가 나오면 다 맞춤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셀 병합 여기 보이죠? 눌러줘요. 그리고 뭡니까? 가로 가운데 이러면 병합 후 가운데 맞춤하고 똑같은 말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곧바로 글꼴로 가는 거예요. 글꼴에서 뭡니까? 네, 여러분 바로 도듬체라 그랬죠. 도듬 이렇게 곧바로 여러분이 치는 게 빨라요. 도듬체 이렇게. 그 다음에 뭡니까? 굵은 기울인 꼴. 그 다음에 글씨 크기 얼마로 해달라고 했나요? 16이요. 그리고 뭐 누르면 돼요? 확인. 어떻습니까? 오, 나오네.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요? A4에서 어디? H의 13번지 영역, A4에서 H의 13번지 영역 이만큼이네요. 이 범위에 대해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고 가로 가운데 맞춤 지정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A4에서 H13 범위를 잡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요. 여러분 곧바로 컨트롤 1 눌러도 되고 모든 테두리는 이 글꼴에 이거 보이죠, 여러분? 이거 누르면은 여기에 모든 테두리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예, 이거 눌러도 되고 또는 컨트롤 키와 1 눌러서요. 자, 컨트롤 키와 1 눌러서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자, 여러분 모든 테두리는 윤곽선 누르고 안쪽 이렇게 누르면 모든 테두리예요. 됐죠?
자, 이렇게 모든 테두리를 지정하고 가로 가운데 맞춤에서 가로 보이죠, 여러분? 가로에 일반되어 있죠. 이것을 가운데 맞춤, 이렇게 가로 가운데 맞춤 되어 있나요? 자, 확인. 어떻습니까? 우와, 가운데 맞춤 됐네요. 테두리 거져 있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자, 세 번째 문제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A4에서 H4 영역, 바로 여기에요. 이 영역은 글꼴 스타일 굵게, 셀 음영을 빨강으로 지정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자고요. 이게 뭔 얘기냐면 A4에서 H4예요, 여러분. 그러면 A4에서 H4 이 범위를 잡으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눈에 곧바로 들어오는 건 여기서 누르면 돼요. 이거 굵게. 보이죠? 띵. 그 다음은요, 여러분. 네, 바로 이 음영색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 채우기색. 보이죠? 여기에 누르면은 이 채우기색에 보면 테마색이 있고, 그러니까 시험에 테마색인지 표준색인지 요거를 잘 지문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표준색에서 빨강이다. 그럼 이걸 고르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표준색의 빨강으로 처리해달라, 이거. 테마색에, 여기 60% 더 밝게, 자주 60% 더 밝게 하세요. 그럼 이런 거 고르는 거예요. 개념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테마색인지 표준색인지 그걸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표준색의 빨강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빨강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예요. 개념 이해되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 내용 또 가봅시다. 자, 4번 문제인데요. 4번 문제는 F5에서 F13번지, F5에서 F13번지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또 H5에서 H13번지 영역은 쉼표 스타일을 지정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달랑 2개 영역이죠. 그럼 제가 비연속적인 작업, 셀을 선택할 때는 이렇게 하라 그랬죠. 자, 여기 여러분 범위를 잡아줘야 되겠죠. 자, 차례대로 잡습니다. F5에서 F13. 그 다음에 H5에서 H13이에요. 컨트롤 키 누르고 범위 잡으셔야겠습니다. 컨트롤 키 눌러야 돼요. 자, 그리고 쉼표 스타일 적용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 눈에 빨리 들어오는 게 이거라면 이걸 그냥 누르는 게 좋아요. 됐죠? 컨트롤 키와 1 눌러서 물론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서 표시 형식에서 어디? 네, 여기 숫자에서 여러분이 체크를 해도 되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빠르겠죠. 네, 그럼 빠른 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쉼표 스타일 적용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 내용 또 보자고요. 5번 문제. G5에서 여러분 G5가 여기 있습니다. G5에서 G의 13까지 영역을 이름을 지정하래요. 입사 1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하고 셀 서식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여 연월 1로 표시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를 87년 1월 26일 이런 식으로 표시하라는 이야기예요. 11월이군요. 11월 26일 이렇게. 그럼 먼저 뭐부터요? 이름 지정부터 먼저 해볼까요? 자, 이름 지정은 여러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G5에서 G의 13까지 범위 잡았어요? 자,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여기 입사일이죠. 선택합니다. 자, 이름 상자 보여요? 이름 상자에 클릭하고
이름을 뭐라고 입력합니까? 입사일 이렇게 입력하란 이야기예요. 자, 엔터 칩니다. 꽝. 이러면 이름 지정이 끝난 거예요. 정말요? 예, 범위 잡아보죠. 여기 입사일. 됐죠? 자, 이름을 지정하고 컨트롤 키와 1 눌러줘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사용자 지정에 가서 자, 여러분 이거 날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예, YY 그리고요. 연도 한글로 연스란 얘기죠. 그 다음에요. 월 두 자리 월 그 다음은요. DD 1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자, YY MM월 DD1 다 됐나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개념 이해됩니까? 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를 연월일로 표시해 달라는 거였어요. 됐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셀 서식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어요. 실제로 시험에 나오면 이거보다 더 다양한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한 번 더 연습을 해볼 것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셀 서식 문제 이 정도면 풀 수 있을까요? 그래요. 좀 쉽죠? 네, 여기까지 여러분 복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